네, 계속되고 있는 반쪽 국회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드디어 국회가 열렸습니다. 소식은 전해드리고 있는데 뒤에 계속 하지만이 붙습니다. 네. 온전 하지가 지금 많아서요. 자유한국당이 불참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이제 국무총리의 시정연설도 예정이 돼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시정연설을 저희가 보면 오전에 잡혀 있잖아요. 네. 시간을 그냥 정해놓지 않은 거 보면 그래도 오전까지는 좀 협상을 해보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지난 18일 날 여야 3당 그 교수단체 대표 회동 때 문희상 의장이 오늘을 시한으로 뒀습니다. 24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24일 날 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제출과 관련된 추경연설을 듣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의 경우는 의사일정이 오전에 진행이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여야 간의 협상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지금 일단 이 시간을 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그 북한의 목선 기순 그 입항과 관련된 진상조사를 위해서 삼척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오늘 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정상적인 그러니까 여야 간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오후에 일단 그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여야 지금 5당만 참석하는 그런 형태의 그 국회 시정연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거 이낙연 총리가 추경안에 대해서 시정연설 하는 거 지난주에 원래 하려고 했었다가 그렇죠. 이제 여야 합의를 좀 더 기다려보자 해서 미뤄서 이제 오늘 열리기로 한 건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그 추경이 제출된 지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시간의 그 다툼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안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은 벌써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당장 빨리 좀 그러니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 20일 날 시정연설을 하고 국회가 좀 빨리 좀 지금 심의를 해달라는 그런 압박을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희상 의장은 여야 간에 일단 합의를 통해서 정상적인 국회가 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때문에 24일로 미뤘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거조차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있는 공간도 시간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은 이제 반쪽짜리로 열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어제 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면 지금 일부 국회 상임위원회만 참석을 하겠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북한 선박 관련해서라든가 북한 붉은 수도물 관련해서라든가 이렇게 일부 상임위원회만 선별적으로 참석을 하겠다. 이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은 일종의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고육지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러니까 선거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관련 법안들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에 올라감으로써 그때부터 전면적으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러니까 전면적인 그러니까 지금 거부 투쟁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긴급한 사안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견제를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대안을 제해야 되는 그러니까 수권 대안 정당을 표방하는 제1야당의 입장에서는 마냥 국회 밖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 전면적으로 복귀를 해서 정상화시킨다는 것은 일종의 해군의 명분이 별로 없다.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바로 그 때문에 나온 타협안이 일단 관련된 긴급 현안과 관련된 상임위만 그 복귀를 해서 따질 건 따지겠다는 것인데 바로 이 때문에 나온 이야기가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입맛대로 국회를 열려는 것이냐? 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부 국회 상임위원회만 가겠다고 하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해석이 지금 그래도 여야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협상 여지는 더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국회의 전면 정상화보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상임위만 복귀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앞서도 말씀드린 입맛대로 국회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어린이들이 그 식사를 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자기 입맛에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걸 일종의 편식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편식은 몸에도 안 좋지만 편식 정치는 말 그대로 이 정당에도 안 좋고 정치에도 안 좋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국회를 전면 정상하지 않고 자신들이 관심 있는 그러니까 상임위에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정책 이런 것이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정쟁으로만 매도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이 그 원내 대책 자체가 조금은 협량한 조금 너무 그러니까 시각이 좁은 이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자유한국당이 그 규탄대회를 연 것도 그 지금 그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겠다는 그 사안, 네. 북한 주민 4명이 배를 타고 강원도 네. 삼척항으로 이제 들어왔던 사건, 지금 뭐 논란이 있어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한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와 관련해서 국방이 정보위 소집을 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 네. 거기는 지금 돌아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지금 그 이 관련된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과 원내 그 지도부가 오늘 삼척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안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것인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회 전면 정상화보다는 당장 이 관련 상임위만 지금 따지겠다는 그 자체가 너무 자유한국당의 정쟁적 차원에서의 요구처럼 비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때문에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의 올신환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 지금 그 국가 안보가 이런 무너지는 사안을 보다 더 시급한 이 국회 복귀의 명분이 있겠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말 그대로 자유한국당이 보수 야당이고 안보를 중시하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정도의 명분 가지고 충분히 국회를 전면적으로 복귀를 해서 지금 그 수권 대안정당으로서 꼼꼼하게 국정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을 짚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쏟아지고 있는 비판들을 계속 짚어주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북한 주민들이 들어온 배를 타고 들어온 그게 또 안보 현안이어서, 그렇죠. 안보 현안에 대해서 또 지금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제 논 보면 자유한국당이 어저께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지금 이 정경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이 지금 외교 안보 분야의 그러니까 지금 국무위원들의 적극적인 경질 또 뭐 이 국정조사 같은 그 요구는 충분히 지금 제1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요구라고 봅니다만 어제 놓은 것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상당히 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생각되는 것이 지금 현직 대통령을 군형법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고발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국군 통수권자로서 또 최고 국정 운영자로서의 이 군 전반의 경계가 실패했다는 부분에서 집중의 공세를 가하겠다는 측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군형법으로 지금 고발하겠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현직 대통령은 이 재임 과정 중에는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을 딴 법도 아니고 군형법으로 고발하겠다. 그거는 정말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기도 하지만 헌법상으로는 평화 통일의 헌법적 의무를 져야 되는 그런 이 직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다 나름대로 다 무시한 채 너무 정치적 공세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지금 현안이 있는 상임위원회만 우리는 참석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세를 높이겠다. 이런 계획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를 이제 다른 야당들과 공조를 해서 열겠다. 그러면은 국회가 움직일 것이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유한국당도 국회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전략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전략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국회가 사실 자유한국당을 뺀 단독 국회지만 민주당이 이걸 주도하지는 않았거든요.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이 지금 보다 못해서 지금 지금 단독 국회라도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답답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을 빼고 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은 있지만 일단 소위 말하는 개무문차 문을 열어놓고 차가 출발하게 되면 결국 자유한국당은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네. 정치적인 압박을 구사하는 그런 네. 지금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네. 지금 자유한국당은 오늘 만약에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상태로 그러니까 총리 국회 시정연설이 이루어지면 본회의. 국회 본회의가 이루어지면 이 지금 국회에 대해서 지금 돌아갈 명분은 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국회가 진짜 이 회기 내에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 이번 6월 임시국회도 그냥 헛바퀴만 돌다가 이대로 끝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추경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의 예산도 편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원도 산불이라든지
포항 지진이라든지 재해와 관련된 추경 예산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과연 자유한국당이 도외시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국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희가 앞서 이제 보도도 해드렸지만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일자리와 소득을 집중하는 거는 우선순위가 맞다. 네. 근데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연성을 보일 것이다. 네. 유연성을 보일 것이다. 이 네.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3대 핵심 경제정책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 큰 기조와 원칙은 변함없이 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엇박자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의 미세한 조정은 필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김상조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좀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그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지지층의 반발을 사는 안이 있더라도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약간의 그 규제 혁파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네. 아마 지금 김상조 지금 정책실장의 입장에서는 큰 기조의 틀은 그대로 갖고 가되 방향과 속도, 그 방향은 손대지 않지만 속도 조절 정도를 하면서 미세적인 현실 조정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상조 신임 실장이 뭐 워낙 그 재벌 개혁의 전도사로 불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 기업들이 떨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근데 어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재벌 기업들도 만나겠다. 이재용 네. 삼성전자 부회장도 요청이 있다면 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뭐 본인은 지금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청와대 내에서의 경제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네. 모든 분야를 다 그러니까 이 넓은 의미에서 다 그러니까 바라보고 포용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 기조는 그대로 갖고 가지만 현실적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의욕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의욕을 나름대로 이 지금 진작시켜줘야 되겠다. 그 일도 나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